안녕하십니까. 메가넥스트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수학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약간 높낮이가 좀 다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좀 기간이 좀 쉬는 기간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대학에 다니면서 휴학을 좀 했다든가 이러면 이 수학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인문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은 또 자연계 쪽 이쪽에 또 진도 내용을 다 못 맞춰서 공부를 또 놓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초적인 수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은 내용들을 배웁니다. 수학에 관련돼서. 근데 대학에서 쓰는 어떤 수학 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쓰죠. 고등학교 때 수능 우리 다루던 것처럼 그 많은 거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쓰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묶어봤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고 그래도 완전히 중학교 수준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거의 고등학교 수준을 약간 내가 좀 잘 몰랐다 이래도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계산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부 다 천천히 진도를 뺄 겁니다. 그래서 한 30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 강의는 뭐냐면 30강이지만 대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30강에서. 그리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계산을 천천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딜레마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의 내용을 전부 다 왜 안 빼주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수학이고 딱 30강 만에 끝내기 위해서 그 뒤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것만 하셔도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약간씩 또 부족한 면들은 또 하시다 보면 금방 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가 안 되는 거죠. 맞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대학 과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인문계 쪽이나 아니면 중간에 쉬었던 분들이, 처음에 이제 대학 수학을 들어가게 되면, 야, 나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도 수업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이, 대학교 수업을 딱 들어오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 수학을 여러 가지 수학을 안 배운 부분들이 있다면, 미분적분 안 배운 분도 있고 다양하다면, 그런 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안 배운 분들이 그러면 나 고등학교 책으로 정석표 해놓고 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자습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그런 거 꺼내놓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근데 고등학교 내용을 보면 다시 본다고 해도 그 책도 많고 어느 분량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 범위, 대학에서만 쓰는 것만 해서 그거를 기초화 삼아서 쭉 진도를 뺄 겁니다. 그래서 심화 있게 진도를 나가진 않을 겁니다.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수학 대학에서 굳이 지금 이 강의에서 안 다루더라도 지금 제 이 강의만 들으면 대학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만큼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왜? 이게 사실은 대학 수학이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그걸 다 다루려면 상당히 100강의 해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한 30강 정도로 해서 가장 기초적인 수학만 제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은 최대한 좀 친절하게끔. 사실 대학에 있으면 계산할 때마다 친절하지 않게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기초부터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제 1장에서 기본 계산법, 기본 계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산들을 다룰 거란 말이죠. 여기 기본 계산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다룰 건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뤄야 대학에서 넘어가기 쉽다라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물론 너무 쉽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기초 수학이라서 최대한 눈높이를 좀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 눈높이 낮춘다니까 자존심 상하게 나 이런 거 아는데 왜 이런 거 뭐 낮춰가지고 이렇게 수준 낮게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몰라도 이제 뭡니까? 기초에 충실한 게 좋습니다. 가장 기초에 충실하시고 뭐 내용을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보통 뭐 고등학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수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수체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체계에서 제가 자연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자연수.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잘 알고 있는 게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대학에서 n 이렇게 쓰는데 줄을 하나 더 껐습니다.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고 이렇게 하죠. 자연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손가락,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손가락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10진법을 써가지고 1, 2, 3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자연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이 자연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법을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마이너스 1은 뭐냐? 그럼 여기 계산법에 안 들어가죠. 0이라는 게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거꾸로 3 빼기 2 하면 1이지만 2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정수입니다. 정수는 뭐냐면 인테저 넘버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통 인테저 넘버 이렇게 하니까 인테저 넘버 제가 거기에 책에다가 인테저 넘버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내추럴 넘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테저 i 써야 되나? i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기호하고 섞이기 때문에 정수는 그대로 한글 정수와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수는 여기 정수 꼭 대한민국에서 한글화한 것처럼 보이게 Z를 이렇게 씁니다. 정수, 맞죠? Z하고 한 줄 더 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자연수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0, 1, 2, 3, 거꾸로 마이너스 2 쭉 내려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걸 정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또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뭐냐면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 유리수라는 게 rational numb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ational number. 그래서 rational number 하니까 R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유리수를 보통 쓸 때 Q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Q 이렇게. 여기도 전부 다 보시면 N 하나 선 더 껐죠? 선 하나 더 껐고 선 하나 더 껐습니다. 이게 수학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맞죠? 수학은 약속은 그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유리수는 뭡니까? 정수든 정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2와 3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혹은 2분의 3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3분의 1. 맞죠? 이런 값들을 다 유리수라고 합니다. 3분의 0 하면 0이죠. 3분의 0 이라면 얘는 어차피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리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유리수의 성질을 보면 얘를 한번 나눠보면 1을 3으로 나누면 0.333 쭉 갑니다. 혹은 2분의 1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2분의 1 같은 경우는 1을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0.5가 됩니다. 그럼 유리수라는 성질을 보시면 유리수는 뭐냐면 정수를 나눈 수가 바로 유리수가 됩니다. 근데 유리수는 또 나눠서 결과를 보면 0.5로 딱 떨어지던가 아니면 0.33333 똑같은 숫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0.66666 맞죠? 3분의 2는 나누면 0.6666입니다. 6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럼 유리수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또 찾아낸 게 뭐냐면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수. 무리수는 irrational number. irrational number 해서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보통 유리수의 여집합이다. 유리수의 반대라는 의미의 유리수 Q를 쓰고 그 다음에 complement C라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C를 적는 겁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 하느냐? 무리수다. 그럼 이 무리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 루트 2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파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무리수라고 하죠. 그리고 아직
지수 함수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수 함수, 지수, 그 다음에 파이, 루트 2 이런 것들이 무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리수는 뭐냐면 루트 2는 1.4 뭐 4 얼마 이래 됩니다. 뒤에도 저 다 안 해오죠. 1.4 얼마 대충 된다고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 무리수 얘 무리수는 어떤 성질이냐면 유리수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끊긴단 말이죠. 0.5로 딱 끝나든지 아니면 0.33333이 계속 반복이 되든지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14159 해서 숫자들이 뭡니까? 다른 숫자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안 돼요. 반복이. 뭐 예를 들어 3.145, 145, 145, 145 이렇게 반복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수입니다. 얘는. 맞죠? 반복이 되니까 145라는 게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런 숫자들 유리수, 무리수들은 반복이 안 돼요. 숫자들이 처음에는 145 하다가 뒤에 가서는 막 지멋대로 막 바뀌어요. 145 뭐 숫자 뭐 345, 3, 2, 1, 5, 7, 8 예측할 수 없는 수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를 뭐라 하느냐? 무리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묶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는 리얼 넘버. 그래서 리얼 넘버의 R자를 따죠. 실수는. 그래서 실수는 R자를 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실수라고 적겠습니다. 실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속입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뭐 그냥 알파벳 R이 아니라 R에다 하나를 더 꺼요. 이렇게 해서 얘가 실수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게 수학이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R 이래놓고 이렇게 쓰면 이게 실수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처럼 하나를 더 손을 꺼야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실수라는 건 뭐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수를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또 나중에 뭐 복소 개념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선 놔두고 실수 개념에서만 지금 보시면 가장 큰 게 뭡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수입니다.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유리수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정수가 들어가고 정수 안에는 뭡니까? 다시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에서 출발해서 한 단계 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위 찾다 보니까 유리수 아닌 숫자들, 무리수들까지 찾고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실수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보시면 유리수가 조금 전에 제가 유리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2분의 1과 루트 2를 파이를 더했다고 생각해봐요. 얘랑 맞죠? 그러면 0.5 더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이는 3.14159 해서 뭐 반복이 되지 않는 수로 반복될 겁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3.64159 해서 숫자가 지멋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는 더해주면 어차피 반복이 되지 않는 무리수들 때문에 또 얘도 반복이 되지 않죠. 맞죠? 숫자 뒤에가. 그래서 뭡니까? 얘 두 개를 더하면 무리수가 된다. 유리수와 무리수. 그러니까 무리수가 들어가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곱해져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라는 게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수가 되죠. 맞죠? 저게 다루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이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제를 그 예제 1번 example에다가 예제 1번 간단하게 수 체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유리수 2분의 1 같은 경우 맞죠? 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0.5로 끝납니다. 맞죠? 더 뒤로 진행이 안 돼요. 요걸 뭐라 하냐? 유리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분의 2 같은 경우 0.666 하고 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의 입장 루트 2를 제가 적어놨네요. 루트 2가 얼마입니까? 1.4142135 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뭐예요? 숫자가 일렬로 맞죠?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죠? 맞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겁니다. 루트 3은 뭡니까? 루트 3 얘도 1.7
3, 2, 0, 5, 0, 8, 0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혀 숫자가 반복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를 뭐라 하느냐? 무리수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실수 체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일직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수 라인이라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기 0, 맞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실수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하고 무한대의 개념도 또 들어갑니다. 이 무한대는 실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실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무한대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개념은 계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실수 단위를 다루죠.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들은 전부 다 실수에서만 통하는 거고 무한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이런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그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왠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될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무한대 빼기 10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개념은 이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해도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냐?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실수 체계를 벗어나는 계산법인데 얘 무한대는 완전히 다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지금 0, 마이너스 1, 1, 뭐 2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뭡니까? 유리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아까 0.5였나요? 0.5. 0.5는 뭐였냐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면 0.5니까 딱 중간쯤 되겠네요. 맞죠? 0.5. 요쯤에 들어갑니다. 0.5. 중간쯤. 그러면 1.5 여기쯤 되겠죠. 2.5 하면 이쯤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앞에도 보면 요 사이에 또 유리수를 또 잡을 수 있어요. 맞죠? 또 0.5와 0 사이의 수를 또 잡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숫자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마다 또 들어가는 숫자가 이 사이사이마다 들어가는 또 숫자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0.12 뭐 0.123 4 3 2 1 이런 뭐야 반복되지 않는 무리수들도 이 사이마다 간혹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들은 지금 여기 실수축을 꺼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 뭐예요? 이 축은 꽉 뭡니까? 0.5 같은 유리수들로도 차이 있지만 이런 0.1234, 321 같은 이런 무리수들도 이 사이사이마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를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뭐로?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맞죠? 어차피 자연수 얘들은 유리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뭡니까? 일직선상에서 0과 1만 봐도 이 내에 뭐예요? 실수가 몇 개가 있느냐? 무한히 많습니다. 이 안에. 꽉 차 들어있어요. 꽉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냐? 덴스하다. 밀도 꽉 차 있다라는 의미의 덴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덴스하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밀도가 꽉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덴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숫자는 실수체계는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수가 0과 1 사이에도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함수의 극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그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0과 1 사이에서만 해도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수가 뭐다, 정수가 뭐다. 잘 알고 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하고 많이 했지만 또 막상 또 전공 들어간다든지 또 하면 또 뭐였지? 또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놨죠. 맞죠? 예제 2번에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제 2번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다시 또 딴 내용을 좀 봅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실수 체계에서 구간을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폐구간이라는 거 하고 흰색으로 할게요. 폐구간과 개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개구간은 뭐냐면 개구간은 어떤 포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끝점을.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표현할 때 어떤 A, B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법 뭐냐면 조금 전에 실수로 따진다면 여기 실수축이라고 한다면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다면 A를 포함하지 않고를 구멍을 뚫을게요. B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하지 않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들을 개구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폐구간은 뭐냐? 폐구간은 닫는 겁니다. 이렇게 A, B 이렇게 양쪽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구멍을 채운다. 그러니까 A와 B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A와 B를.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법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보통 뭡니까? 조건 제시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값이냐? X는 X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실수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죠. 고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잘 모르죠. 잘 봅시다. 실수, A와 B 사이에 있는 실수값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껐어요. 설명이죠. X는 실수다. 근데 어떤 실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을 껐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 X라는 거는 뭐냐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어떤 실수, 여기 이퀄이 여기 폐구간이니까 닫혀 있어야죠. 그렇죠?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구간은 뭡니까? 개구간은 말 그대로 실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실수 라인 축에 있는 걸 모아놓은 건데, 근데 이 X라는 건 어떤 X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이지만 A와 B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구간이라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A, B 괄호 열었어요. 이쪽은. 그럼 뭡니까? B는 포함을 안 하고 A는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개구간이랍니까? 폐구간이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이름 붙이지 않죠. 그래서 폐구간, 개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 수학에서 보시면 부등호가 있죠. 얘는 얘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이거 좀 지울까요? 지우고. 그래서 그런 부등식을 지금 제가 예제 3번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을 볼까요? 부등식. 그러면 지금 부등식이라면 A번째 보시면 3x 플러스 5 그렇죠?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 대소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x가 궁금해요. x가. 그럼 저 x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5를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5를 해요. 맞죠? 그러면 얘 0이 되니까 3x 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을 나누게 되면 x는 3분의 5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이런 표현법으로 쓴다면 어떻게 하느냐? 3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3분의 5보다 작은 모든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지금 이런 표현법으로 쓴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분의 5는 포함을 하면 안 되죠. 포함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 작은 모든 숫자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무한대는 항상 나중에 보시면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할 때 무한대는 항상 여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닫아두면 바보입니다. 바보짓 하는 겁니다. 왜? 무한대는 실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수를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포함을 어차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현법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B번. 물론 이 부등식도 A번은 너무나 쉽죠. 하지만 점점점 복잡한 부등식 가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게 지금 초반 기초부터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5, 그 다음에 2-3x,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됐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두 개로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이런 의미로. 그래서 뭐냐면 5 2-3x 그리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3x 22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의미가.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A번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2를 양쪽에다 빼면 3-3x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양쪽에 나누면 마이너스 4를 나누게 되면 등호가 바뀝니다. 뒤집어져요. 그럼 3을 나누면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마찬가지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3x 2를 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더한 거야. 마이너스 2 하면 여기 18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나눠버리면 x는 뭡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해보죠. 실수축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지금 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습니다. 0은 여기 있겠죠. 당연히 0쯤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표현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포함은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6은 포함하지 않고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구멍을 넣고 작다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and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말이에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는 거니까 그 범위는 어디냐? 이 범위라는 겁니다. 이 범위.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빼고 2를 포함을 시키는 걸로 답을 적으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적으면. 물론 지금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양쪽에다가 그냥 뭡니까? 이걸 지울게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니면 여기다가 양쪽에다 2를 빼버리는 거예요. 3-3x 뭐 2를 빼면 18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마이너스 1 등호가 바뀐다 했으니까 뒤집어지고 x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죠. 맞죠? 그래서 물론 방법적인 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C번으로 갈게요. 옆으로 가서 C번은 조금 또 다르죠. 범위가 3x-6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 등호로 따진다면 얘는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그건 지금 보시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크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0보다 큰 양수가 되면 여기 뭐예요? 0보다 크려면 양수가 돼야만 0보다 크게 되겠죠. 혹은 또 뭡니까? 밑에 게 마이너스가 된다. 음수가 된다. x 플러스 3이 음수가 된다면 양수가 되려면 뭡니까? 위에가 같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양수 혹은 음수가 돼야만 지금 이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는 등호만 따지는 거니까 부호를 따지는 거니까 얘의 의미는 다시 표현하자면 얘를 표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거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예. 요거 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양수가 되려면 두 개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얘도 양수가 돼야만 그래야 0보다 크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돼야만 그래야만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같은 부호가 돼야만 맞죠? 얘와 얘가 같은 부호가 돼야만 얘를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 어차피 지금 요건 지울게요. 여기 3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3을 빼볼게요. 빼면 3x-2가 되죠. 맞죠? 3은 어차피 양수니까 얘도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결국 의미가 있는 건 요 놈입니다. 요 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쪽을 따지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얘가 양수가 나오는 쪽만 따지는 겁니다. 양수만 나오는 쪽.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숫자를 넣어봐요. 여기다가 뭐냐면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뭡니까? 0이죠. 0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예요? 음수, 양수가 되죠. 그럼 여기 뭡니까? 음수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0보다 큰 데를 내가 찾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죠. 그러면 2보다 큰 거 3 넣어봐요. 여기다. 3 넣으면 양수가 되죠. 내가 원하는 0보다 큰 쪽 범위가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4 넣으면 음수가 됩니다. 양이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요? 여기 양수가 되네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럼 뭡니까? 범위가 이쪽 범위, 이쪽을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얘도 포함을 시켜줍니다. 맞나요? 그러면 표현법을 쓰면 여기 이 부분을 좀 지워서 쓰면은 뭐냐면 결국 구간으로 따지면 뭐요?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3을 포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합쳐서 유니온이라는 표현법을 씁니다. 제가 요거는 또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두 개 합친다는 의미죠. 유니온. 그 다음에 2는 포함을 해야 되니까 2를 포함을 해서 무한대 큰 것까지. 여기도 무한대도 뭐야? 실수 개념이 아니니까 열어줘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반전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뭡니까? 인수분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의외로 이 인수분해가 또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보시면 그 대학에서 대학 수업을 배운다고 해서 꼭 굳이 나 대학생이 됐다 해서 꼭 대학생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인수분해도 다시 한번. 근데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안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안 배우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몰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가 쭉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한번 간단하게 보죠. 인수분해라고 써볼게요. 분해. 예를 들어서 어떤 인수분해는 거꾸로 제가 우선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얘는 뭐냐면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이야기는 뭐야?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곱하기는 뭡니까? 하나씩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 결과를 써보면 A 제곱, A가 2번, AB 한 번이니까 2번이 되죠. 2배의 AB가 나오고, 그 다음 B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지금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를 표현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맞죠? 얘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 방법을 뭐라 하냐?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맞죠? 이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워낙 많이 쓰니까 외워라. 공식처럼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B AB는 B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는데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곱이 있죠. 여기 제곱이 있어요. 각각 하나씩 떼면 자기 자신 한 개잖아요. A. 맞죠? 그 다음에 얘 또 떼면 뭐예요? A가 됩니다. 얘 하나 떼봐요. B인가요? 또 하나 떼면 B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어요. 요렇게 계산을 해봐요. 그럼 얘 두 개 곱하면 뭡니까? AB 나오죠. 얘 두 개 더하면 뭡니까? 곱하면 AB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요? 2B, AB 얘가 나옵니다. 중간계. 맞나요? 얘랑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뭡니까? 얘를 표현할 때, 얘는 인수분해할 때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 두 개짜리는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외워두죠. 맞죠?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외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요 부분 좀 지울게요. A-B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B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이쪽 걸로 넘어가는 걸 뭐라 하냐?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써보면 A제곱 B제곱이니까
하나씩 떼볼게요. A, A 이렇게 되죠. B는 뭡니까? B, B 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씩 곱해봅시다. 이거 두 개 곱하면 뭡니까? B제곱이잖아요. 플러스 B제곱. 이것도 되는 거예요. 얘 두 개 곱하면 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했을 때 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 곱했을 때 이 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AB 두 개 더하면 뭡니까? 중간 값이 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배 AB.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얘는 뭡니까? 요대로 A-B 그 다음에 여기 뭐야? A-B니까 두 개가 생기죠. 제곱. 이렇게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는 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편리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세 번째 건가요? 3번. 여기 3번이죠. 아까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적겠습니다. 3번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이 있으면 얘도 A-B,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외울 필요 없어요.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얘도 쉬워요. 쉽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조금 전에 했던 거 지금 이거 뭐야? 1번, 2번 설명할 때 이미 이것도 설명이 끝난 겁니다. 왜? 지금 모양만 좀 다를 뿐이에요. 숫자 좀 달라지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X제곱이 있고 A, B 두 개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X제곱은 하나씩 분리시키면 뭡니까? X가 되죠. A와 B는 곱해져 있는 걸 하나씩 분리하면 뭡니까? A와 B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오죠. 맞나요? A와 B를 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은 뭐예요? XB 더하기 XA X를 공통으로 빼버리면 요 중간 거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게 나오면 요거 X 플러스 A 곱하기 요거 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 거 봅시다. 다섯 번째 거는 좀 더 좀 치울게요. 다섯 번째 거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미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거 봅시다. 다섯 번째 거는 AC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인수분해하라.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두 개로 분리시키면 되죠. 조금 전에 했던 방법처럼. 뭐예요? AX 하나 떼고 CX 하나씩 떼봐요. 그럼 뭐예요? AX 하나 떼고 그 다음에 CX 하나 떼봐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두 개 B하고 D 곱했을 때 나오는 거 BD 두 개 나와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오고 대각선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요 값이 나오면 더했을 때 요 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 곱하고 요 값 곱해서 두 개 더해보면 중간 값이 딱 떨어지죠. 맞죠? 딱 떨어집니다. 그럼 뭡니까? 인수분해는 결국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이렇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미. 맞죠? 쉽죠? 맞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걸로 갈게요. 여섯 번째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는 A 삼성 지금 뭐 이렇게 적을게요. A 플러스 B의 삼성 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삼성은 계산하면 얘 계산하면 뭐냐면 A 삼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배의 앞에 거 두 번, 뒤에 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세 배의 앞에 거 두 번, 뒤에 거 한 번.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마찬가지로 3. 요번에는 앞에 거 두 번 했으니까 요번에 앞에 거 한 번만 하고 얘 두 번만 하는 거예요. A 한 번, B 두 번.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B 삼성이니까 B 삼성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서 1이 거꾸로 가는 작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뭐 조금 전에 2개짜리하고는 좀 다르게 계산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요 폼을 잘 익혀야 돼요. 그래서 좀 삼성은 좀 또 눈에 잘 안 익죠. A-B의 삼성 볼까요? A-B의 삼성도 볼까요? 여기 7번째죠.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A 삼성. 얘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 알고 있으면. A 삼성.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3하고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이에요. 앞에 거 2번 하면 뭡니까? A 제곱이죠. A 제곱. 뒤에 거 1번. 뒤에 거 뭡니까?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이에요. 앞에 거 1번 A. 마이너스 B 제곱하면 뭡니까? B 제곱입니다. 그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삼성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는 지금 방식대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8번, 9번은 뭐 이것도 자주 쓰진 않지만 8번, 9번도 한번 볼까요? 8번. A 삼성 플러스 B 삼성입니다.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둬야 됩니다. A, B 있으면 A, B 이렇게 따로 쓰고 뭐냐?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뭐 나중에 뭡니까? 요거는 이 공식은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조립제법이나 다음 시간이나 뭐 이렇게 다룰 때 보면 이것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그냥 외워두는 게 더 낫습니다. 9번째 것도 볼까요? A 삼성 마이너스 B 삼성입니다. 그럼 여기 뭐야? A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전부 플러스 부호가 나옵니다. 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막 인수분해만 봐도 뭐 머리가 아프죠? 그죠? 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했던 건데도 또 간당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러면 예제 4번 하나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예제 4번 하나 더 봅시다. 쭉 치울게요. 예 4번. 예제 4번 보면 A번부터 보시면 A번. 이렇게 볼까요? A번이 있고 B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A번은 얘가 뭐예요? X제곱이니까 X가 있고 4는 뭡니까? 2 곱하기 2입니다. 2 곱하기 2 이렇게 적을까요? 그럼 뭐예요? 요거 2개 곱하면 4가 나오고 요거 2개 곱하면 X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을 해봐요. 계산은 뭡니까? 2x, 4x가 나옵니다. 중간께 나오죠. 그럼 뭡니까? 얘 같은 경우 x 플러스 2, 요거 2개, 요거 2개. n니까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B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B번 같은 경우는. 괜히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B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꼴이라 하죠. 보통 완전 제곱꼴. 완전 제곱꼴이라 하는데 완전 제곱꼴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중간값에다가 반을 나눠요. 그러니까 뭐냐면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합니다. 무조건 반을 나눠요. 그리고 괄호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빼기 안에 걸 제곱을 합니다. 제곱이니까 4분의 9인가요? 요게 뭡니까? 요걸 계산한 겁니다. 요 놈을 표현한 게 요거예요. 그다가 뭡니까? 플러스 4분의 9잖아요. 그러니까 얘 날아가서 값은 요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C번 볼게요. C번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네,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을 나누라 했으니까 중간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를 반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 거 제곱해서 빼줘요. 무조건. 빼기 4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꼴로 쓰는 걸 뭐예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바꾼 거죠. 인수분해는 완전히 뭐 2개의 식이나 식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얘는 더하기가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F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 뭐 CD 똑같이 다 있으니까 F번호 넘어가겠습니다. F. F번은 6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6x제곱이니까 얘는 뭘 제곱하면 6x 혹은 x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뭐예요? 2x 곱하기 3x로 해도 얘 두 개 곱하면 얘 나오죠. 얘 두 개 곱해도 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은 실패를 거듭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그냥 이거 분리해서 2x 3x라고 분리할게요. 제가 6은 뭡니까? 6 곱하기 1로 해도 되고 2 곱하기 3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든 한 군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볼까요? 제가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2, 3 이렇게 적을게요. 왜? 뭐 하다가 또 틀리면 바꿔야 되니까 보시면 그러면 3과 2를 곱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일게요.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얘 6x 제곱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이렇게. 그럼 뭡니까? 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되네.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9x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5x가 나오죠. 중간값이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2를 여기 2 적고 3 적고 마이너스 이거는 여러 번 시행을 거쳐봐야 됩니다. 몇 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 연습을 자꾸 해봐야 계산이 빨리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또 똑같이 뭡니까? 얘 두 개 2x 더하기 3 맞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F번이죠. 그 다음에 G번하고 H번은 그 뭡니까? 이미 아까 3차성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공식 그대로 루트를 따라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H번만 하나 볼까요? H번만. 이거 지울게요. H번. 2x-3의 3승입니다. 그러면 얘 3승 이퀄 뭐야? 2x를 3승해요. 그러면 2x를 3승하면 8x 3승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3을 하고 곱하기 앞에 것 두 번. 그럼 뭐야? 2x니까 4x 제곱인가요? 곱하기 뒤에 거 한 번이에요. 마이너스 3 있죠? 그럼 마이너스 3. 밑으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두 번. 그 다음에 빼기 3을 3승을 하는 거예요. 3을 3승하면 얼마죠? 27인가요? 이렇게 되네. 요거 다 정리해서 적는 거죠. 그걸 적으면 책에 있는 대로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H번도 간단하지,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또 계산이 잘 안 되면 또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인수분해까지 한번 살펴봤죠.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수체계부터 시작해서 인수분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지루하게 시간이 좀 1강부터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2강부터는 좀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소개하고 뭐 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기초적인 계산법들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짧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기초수학은 말 그대로 반복입니다. 맞죠?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반복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요. 맞죠?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나 수학 잘 안 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하실 거예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